2016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다른 회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출문제에서 알아갈 수 있는 이론 배워가고요. 글로 된 문제 암기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전격 출력이 7.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부와 운전해서 2차 저항손이 300W이다. 이때 슬립은 약 몇 %인가? 자, 슬립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슬립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2차 입력분의 그 손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오타죠? 슬립은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저항손, 손실입니다. 손실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은, 자,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죠. 근데 입력을 100으로 줬다고 해서 출력이 100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입력은 출력에 손실을 더해줘서 입력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격 출력 줬죠. 이 출력에다가 손실, 2차 손실, 저항손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저항손을 더해줘서 입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출력 7.5kW이기 때문에 7.5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손실 300분의 2차 손실이죠. 300 곱하기 100 하면 슬립이 3.8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알아가야 될 것은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손실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용량 P와 전격 전압 V의 관계는? 자, 답은 4번입니다. 발전기 용량은 달라도 전격 전압은 같아야 한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직류 분권 발전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3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 시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비례 추이에 관련된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비례 추이를 하게 되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대합니다. 요거 기출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뭐 암기를 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요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변압기에서 철손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철손을 구할 수 있는 시험. 답은 4번 무브화 시험입니다. 변압기 시험에서 무브화 시험이 있고 단락 시험이 있는데, 무브화 시험에서는 철손을 측정할 수 있고요. 단락 시험에서는 동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5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권선 전압, 2차 전압에 슬립을 곱한 그 권선 전압과 같은 위상의 전압 EC를 공급하고 있다. EC를 점점 크게 하면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속도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6번 주파수가 60Hz, 슬립이 0.2인 경우 회전자 속도가 720rpm일 때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자, 유도 전동기 극수 구하는 공식, 동기속도분의 120파이죠. 이 공식은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극수분의 120파이에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정리된 공식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동기속도를 주지 않고 회전자 속도를 줬죠. 자, 회전자 속도는 1-s의 동기속도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속도는 1-s분의 회전자 속도로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기속도가 분모에가 있죠. 그래서 동기속도분의 1은 얘도 아래 위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회전자 속도분의 1-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쭉 적어보는 거죠. 우선 주파수 60Hz 줬고요. 그 다음에 슬립 0.2 줬습니다. 그리고 회전자 속도, 회전 속도 N은 720 rpm 줬습니다.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시켜 보면 회전자 속도 720분의 1 슬립 0.2 곱하기 120에 주파수 60을 곱하면 8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 8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극수가 동기 속도분의 120파이라는 거, 그리고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파이라는 거. 예,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전자 속도는 1-s의 동기 속도를 곱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공식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 이 공식은 잘 나오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4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높아지고 출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안정도가 높다가 됩니다. 우선 단락비가 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고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한 번에 알아가면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단락비 문제에서 나온 딱 요 정도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높고 출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48번 유도 전동기의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를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위삼각입니다. 유도 전동기에 SCR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위삼각. 암기하고 가는 거죠. SCR 실리콘 정류 소자입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비철극형 삼상 동기 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10옴, 유도 기전력이 6000V, 단자 전압이 5000V, 부하기 30도 1대 출력은 몇 kW인가? 단 전기자 권선 저항은 무시한다. 비철극형 삼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비철극형 삼상 동기 발전기 출력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그 공식은 3 곱하기 삼상이기 때문에 3 곱해준 겁니다. 3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분의 유도 기전력 곱하기 단자 전압 곱하기 사인 부하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다가 이 문제에서 주는 단서 쭉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3 곱하기 유도 기전력 6000V 곱하기 단자 전압 5000V 곱하기 사인의 부하각 30도 나누기 동기 리액턴스 10옴 넣어줘서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4500 곱하기 10의 3승 와트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래서 10의 3승 없애주고 단위에다가 킬로 넣어주면 4500kW가 됩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비철극형의 삼상 동기 발전기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동기 발전기를 삼상을 주지 않고 단상을 줬다면 이 3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비철극형 단상 동기 발전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5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에서 역류를 표시하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세타. OP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보면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빗변 OP분의 OP 다시 OP분의 OP 다시 곱하기 100으로 해서 역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1번 상수가 M, 매상 슬로스가 Q인 동기 발전기에서 N차 고조파분에 대한 분포 계수는 동기 발전기에서 분포권 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공식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의 분포권 계수의 공식은 매상 매극 슬로스 곱하기 사인 곱하기 2 곱하기 상수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로스 분의 고조파 차수 곱하기 파이. 여기서의 이 파이 180도라고 했죠. 3.14 아닙니다. 왜냐면 사인 뒤에 있는 얘네들은 각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 파이 180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 분의 고조파 차수 곱하기 파이. 여기서도 파이가 180이겠죠.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분포권 계수 구하는 공식 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유도 전동기 1극의 자속 및 2차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토크와의 관계는? 자, 답은 1번입니다. 토크는 1극의 자속과 2차 유효전류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자속과 2차 유효전류의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속이 없어지잖아요. 즉, t는 자속이 없어지게 되면, 자, t는 개수 곱하기 i 제곱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1극의 자속, 얘가 안 들어갔다면, 토크는 2차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극의 자속 및 2차 도체에 흐르는 전류라고 했죠. 그래서 1극의 자속과도 비례하고 2차 유효 전류와도 곱세 비례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3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계좌건선을 저항을 통해서 단락시키는 이유는? 3번.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계좌건선의 고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건선을 저항을 통해서 단락을 시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3번입니다. 고전압 유도를 방지한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슬로스가 36,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의 2층권으로 건선할 때 매극 매상 슬로스와 코일수는? 자, 매극 매상 슬로스와 코일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극 매상 슬로스 구하는 공식과 코일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매극 매상 슬로스 구하는 공식은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로스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총 슬로스 36 줬죠. 그래서 36 줬고요. 나누기 상수 3상 4극이랍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매극 매상 슬로스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수는 2분의 총 도체수로 나타내어지는데 총 도체수는 총 슬로스에다가 충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총 슬로스 36 줬죠. 그래서 여기다 36 넣고요. 충수 2층권이랍니다. 그래서 곱하기 2 나누기 2 하면 3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코일수에서 2분의 총 슬로스 구분의 총 슬로스 곱하기 충수죠. 근데 충수가 2층일 경우에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코일수는 총 슬로스와 같게 됩니다. 정리하면 2층권일 때는 슬로스와 코일수가 같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 푸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슬로스가 뭐지? 하면서 슬로스를 막 찾아보세요. 슬로스에 관한 내용들을. 그리고 여기서 3상 4극 2층권?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애지? 하면서 또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상 매극 슬로스가 어떻게 생기고 뭐 하는 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격증 취득하는 게 우선이에요. 코일수도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매극 매상 슬로스. 이 문제는 매극 매상 슬로스는 분포권 개수 구할 때도 나오는 공식이니까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코일수도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입니다. 55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SCS는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3단자 사이리스터겠죠. 요것들 한번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56번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자, 해설을 보면 이게 A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입니다. 부하 분담 전류는 B 변압기의 용량 곱하기 A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 는이 아니고요. 이 비례 표시입니다. 이 비례 표시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전류 곱하기 A 변압기 곱하기 B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와 비례한다. 그래서 요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 변압기의 부하 전류 분담은 A 변압기의 용량에 비례하고 A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부하 분담 공식에서 알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요거 소문자로 이렇게 분의 A 변압기의 부하 분담은 B 변압기의 용량 분의 A 변압기의 용량 곱하기 A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 분의 비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 예, 퍼센트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부하분담, 이 P는 전류와 비례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례 관계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5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요거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부하분담, 요 공식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6급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6기 기전력이 21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건이다. 정류자 평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정류자 평간 전압을 물어봤죠. 예, 정류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를 편이라고 하는데 이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식입니다. 예, 이런 거는 자격증 취득하고 그때 가서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자 평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정류자 편수 분의 극수 곱하기 6이 기전력으로 구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내용 다 줬죠? 자, 정류자 편수, 네, 130이 좋습니다. 예,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극수, 6구,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6이 기전력, 예, 좋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정류자 편수 132분의 극수 6 곱하기 6이 기전력 120 하면, 예, 정류자 평간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9.5V 나오네요.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정류자 평간 전압 구하는 거,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요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예, 전기자 반작용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 전에 차 때도 전기자 반작용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전기자 반작용은 뭐라고요?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58번의 문제를 보면, 예, 보기 보면 주 자속이 증가한다가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다른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제가 전기자 반작용의 다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전기자 반작용은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예,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3000V의 단상 배전선 전압을 3300V로 승합하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약 몇 kV인가? 여기서 부하 용량은 100kVA이다. 자, 문제에서 자기 용량 물어봤죠? 예, 자기 용량은 이거 몇 번 나온 문제예요. 그죠?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곱하기 부하 용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높은 전압 3300V죠? 예. 그래서 3300 마이너스 낮은 전압 300V 나누기 3300 곱하기 부하 용량, 네, 100kVA 줬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예, 계산기 넣고 때리면 자기 용량은 9.1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 9.1kVA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포함되는 문제죠. 예, 이 문제 스스로 꼭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요거 자기 용량 구하는 문제, 예,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0번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였다고 하면 전부하에서의 철손과 동손의 비는? 자, 예, 변압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죠. 그런데 여기선 전부하의 부하율을 줬습니다. 예, 부하율 75%래요.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철손은 부하율분의 1의 제곱의 동손, 이때가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때입니다. 자, 예, 부하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예,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예, 부하율의 제곱은 동손분의 철손이 됩니다. 얘 제곱 없애주려면 양쪽에 루트, 예,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루트 씌워주면 얘랑 없어지고 얘는 루트를 씌워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율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철손과 동손의 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그냥 루트, 예, 없애주겠습니다. 루트를 없애주려면 예, 좀 전과 같이 예,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철손분의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좀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예, 그 공식은. 자, 여기서 부하율이 75%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안에 있는 부하율은 100분의 75 이렇게 써도 되죠. 예, 그래서 이 제곱을 이 가로 안으로 다 넣어주면 100의 제곱분의 75의 제곱입니다. 철손과 동손의 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비례식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철손 대 동손은 75의 제곱 대 100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철손이 75의 제곱일 때 동손이 100의 제곱이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손 대 동손은 75의 제곱 대 100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약분을 하면 9 대 16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의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율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서 철손과 동손의 비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여러분, 요 비례식 문제 많이 사용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예, 요거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쭉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를 마쳤습니다. 예. 전기기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글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파트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서 예, 그 암기를 해두시면 아마 다음에 문제 풀으실 때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거는 우리 솔직히 배워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지금 연습을 많이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맞힐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연습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산 문제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예, 문제 답을 암기해 두시던가 아니면 그 해설을 보시고 연습 삼아서 계산하는 연습 삼아서 한번 쭉 계산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